하윤은 제과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6, 10살 때보다 더 깊어진 눈가주름이 아침 햇살에 선명했다. 26에 결혼했으니 벌써 10년이 흘렀다. 아니, 정확히는 7년. 남편이 도박빚만 남기고 사라진 지 3년이 되었으니까. 엄마, 오늘도 새벽 시장 가요? 15살 다은이가 교복을 입으며 물었다. 딸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아빠가 떠난 뒤로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를 도왔다. 응, 금방 다녀올게. 아침은 차려놨어. 하윤은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만이 하루를 준비하며 분주했다. 밀가루 20포대, 버터 10박스. 혼자 나르기엔 버거웠지만 인건비를 아껴야 했다. 제과점 봄날의 빵집은 하윤이 빚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희망이었다. 처음엔 동네 아이들에게 쿠키 만들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강료는 재료비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근처 카페 3곳에 디저트를 납품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박진우가 서 있었다. 유통업체 한결푸드 팀장. 일주일에 2번씩 제과 재료를 배송하는 그와 인사를 나눈 지도 1년이 넘었다. 아, 박 팀장님. 오늘 배송 날이었나요? 특별 배송입니다. 프랑스산 발효버터 들어왔다고 해서요. 사장님 써보시라고 샘플로 가져왔어요.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고급 버터는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었다. 하윤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샘플이라니까요.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걸 알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진우는 항상 그랬다.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럼 이걸로 마들렌 만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렸다. 하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던 하윤은 진우가 다시 들어서는 걸 보았다. 퇴근하시는 길에 들렀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망설임 없이 던진 제안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하윤도 알고 있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커피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죄송해요. 전 아직은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가끔 이렇게 잠깐씩 봬도 될까요? 정직하고 담백한 그의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흔들었다.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다은이와 저녁을 먹으며 하윤은 오랜만에 웃었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 때 문득 생각했다. 혹시 우리에게도 2번째 봄이 올 수 있을까? 창밖으로 벚꽃 봉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은아, 오늘 진우 아저씨랑 도윤이가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하윤의 말에 다은이가 밝게 웃었다. 16살 소녀는 엄마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진우와 만난 지 1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되기로 마음을 모았다. 진우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항상 친절하시잖아요. 다은이의 말이 맞았다. 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윤이 상처에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다은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했다. 가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갈 때면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는 듯했다. 저녁 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뒤로 중학교 2학년생 아들 도윤이가 따라 들어왔다. 하윤은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와요. 도윤이도 안녕? 오늘 좋아하는 불고기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도윤의 대답은 짧고 무미건조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도윤아, 인사 제대로 해야지. 했잖아요. 소녀는 신발을 벗자마자 곧장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다은이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도윤아, 뭐 보는 거야? 나도 같이 볼래? 대답은 없었다.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고 화면만 응시했다. 다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자 하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이가 피곤한가 봐. 다은아, 엄마 좀 도와줄래? 식사 시간 내내 도윤은 이어폰을 빼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진우가 몇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때뿐이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하윤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장에서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약했다. 다은이는 축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도윤은 예식 내내 무표정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자리에 섰고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도윤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밥도 혼자 먹겠다며 방으로 가져갔고 가족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도윤아, 같이 마트 갈래? 내가 좋아하는 과자 사줄게. 됐어요. 영화 보러 가자. 내가 보고 싶다던 액션 영화 개봉했대. 관심 없어요. 하윤의 모든 시도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더 힘든 건 다은이를 대하는 도윤의 태도였다. 오빠, 숙제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귀찮게 하지 마. 같은 학교 다니니까 아침에 같이 가면. 혼자 갈 거야. 말 걸지 마.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윤은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진우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사춘기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가 봐. 하지만 하윤은 느꼈다. 도윤의 차가움은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눈 속에는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다. 어느 날 밤 하윤은 도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아빠는 몰라. 그 여자랑 그 여자 딸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에게 자신과 다은이는 그저 그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도윤이 품고 있는 비밀은 이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만 같았다. 결혼한 지 2달. 하윤은 거실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밤 11시. 진우는 또 야근이라고 연락했다.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였다. 엄마, 아저씨 또 늦어요? 다은이가 잠옷을 입고 나와 물었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요즘 회사가 바쁜가 봐. 신규 거래처가 많아졌대. 유통업계는 원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려면 밤낮 없이 뛰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부분이었다. 지난 토요일 진우는 긴급 회의라며 오전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셔츠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다. 회의실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다. 일요일엔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라고 했는데 골프백은 차 트렁크에 그대로 있었다. 요즘 도윤이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다은이의 말에 하윤이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가끔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윤이가 그래? 응. 체육대회 때도 아빠가 못 온다고 했대. 작년엔 꼭 왔는데. 하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다. 진우는 최근 들어 휴대폰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 샤워할 때도 욕실에 가져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전화가 오면 재빨리 방으로 가서 받았다. 의심하지 마. 첫 번째 결혼도 의심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야? 하윤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도박에 빠진 전 남편은 거짓말이 일상이었다. 친구 결혼식 간다며 나가서는 도박장으로 갔고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고는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녔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소한 것도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제과점에 평소보다 일찍 배송이 도착했다. 하지만 진우가 아닌 다른 직원이었다. 박 팀장님은요? 아, 오늘 본사 회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진우는 오늘 하루 종일 거래처 돌았다고 말했다. 작은 거짓말.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주말이 되자 진우는 또 회사 사람들과 워크숍이라며 1박 2일로 나갔다. 하윤은 참다 못해 물었다. 요즘 회사 행사가 너무 많지 않아? 미안. 팀장이다 보니 빠질 수가 없어. 조금만 이해해줘. 진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눈빛. 하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3시. 평소보다 한산한 제과점에서 하윤은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의 하이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차가운 눈빛.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가게를 한번 둘러본 뒤 하윤에게 다가왔다. 혹시 박진우 씨 아내분 맞죠? 경계심이 들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자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결푸드 본사 기획팀 과장 이서연. 그 사람, 아직 정리 못한 사람이 있는 거 모르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서연은 입술 끝을 비틀며 말을 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지 않은 거겠죠. 2년 동안 사귀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출장 간 사이에. 하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불과 몇 개월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2가지 삶을 살고 있더군요. 무슨 말씀을? 지난주 토요일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저랑 있었어요. 일요일 골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토요일 강남의 한 레스토랑, 일요일 호텔 라운지. 모두 2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들이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박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네요. 누가 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그녀가 떠난 뒤 하윤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진우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지 못했다. 진우를 둘러싼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서연이 떠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제과점이 아닌 근처 카페로 하윤을 불러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어제는 충격이 크셨을 텐데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서연의 표정은 어제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며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진우 씨와 저는 2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선배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사랑하게 됐죠. 사진 속 진우는 하윤이 아는 모습 그대로였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눈빛. 다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이서연이었을 뿐. 작년 여름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우 씨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업무가 바빠졌다. 시간이 필요하다. 늘 그런 핑계였어요. 이서연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보여줬다. 날짜를 확인하니 하윤과 진우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겹쳤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타난 거죠. 처음엔 진우 씨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무슨 의미인가요? 진우 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이었어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하윤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은 진우가 자신에게도 자주 했던 말이었다. 이서연은 가죽 팔찌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J&S. 진우와 서연의 이니셜이었다.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진우 씨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하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 다만 이니셜은 J&Y였다. 우리만의 특별한 의미라던 진우의 말이 떠올랐다. 최근 출장도 거짓말이에요. 지난주 부산 출장, 저와 함께였어요. 이서연은 항공권과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진우 씨가 당신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해서요. 아마 오해다, 다 끝난 사이다. 너를 위해 숨긴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정확했다. 하윤은 이서연의 예리함에 놀랐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우를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하윤아, 앉았어? 평소와 다름없는 진우의 모습. 하윤은 담담하게 물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 알아?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회사 기획팀 과장? 왜? 오늘 나를 찾아왔어.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하윤 옆에 앉았다. 하윤아, 오해하지 마. 정말 다 끝난 사이야. 이서연이 예측한 그대로였다. 언제 끝났는데? 작년에. 내가 나타나고 나서. 그런데 왜 지난주에 함께 부산에 갔어? 진우가 당황했다. 하윤은 계속 물었다. 커플 팔찌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의미라면서. 그건 설명해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하윤아, 오해하지 마. 정말 다 끝난 사이야. 너 불안해할까봐 말 안 한 것뿐이야.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고. 거짓말은 묘하게도 친절한 말투를 입는다.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가린다.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다. 거짓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도구라는 걸. 진우야,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서로에게 정직하자고. 나는 정직해.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진우의 대답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또다시 속았다는 배신감보다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더 아팠다. 두 번째 봄이라고 믿었던 이 사랑도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까? 그날 밤 하유는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하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우의 거짓말, 이서연의 존재, 그리고 무너져가는 신뢰.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다. 첫 번째 결혼처럼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해. 명확한 진실이 필요해. 새벽 5시 하유는 조용히 일어나 진우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노트북을 켰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막막했다. 아침 식사 시간, 평소처럼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본사 회의가 있어서. 그래. 하윤의 짧은 대답에 진우가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도윤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다. 교복을 입은 채였지만 학교 갈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하윤에게 다가왔다. 이거 어젯밤 아빠 책상에서 떨어졌어요. 도윤이 내민 것은 작은 USB였다.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뭔데? 몰라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서. 도윤의 표정이 이상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윤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출장 영수증, 항공권 예매 내역, 호텔 체크인 기록,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이서연의 이름이 함께 있었다. 이건 손이 떨렸다. 지난 석 달간의 출장이 모두 이서연과 함께한 것이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진우가 회사 일이라고 했던 모든 일정이 거짓이었다. 혹시 알고 있었니? 하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아빠가 그 여자 때문에 엄마와 이혼했거든요. 하윤이 놀라 도윤을 바라봤다. 소녀는 이어 말했다. 엄마가 떠난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이서연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는 처음부터 진실을 숨겼다. 이혼 사유도 이서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포장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니?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은이도 착하고 우리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건 싫어요. 하윤은 예상치 못한 도윤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아, 고마워.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새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윤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 학교에 간 후 하윤은 USB의 내용을 차근차근 검토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들. 진우와 이서연의 관계는 끝난 사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일주일 전 이서연이 진우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그 여자랑은 적당히 지내다가 정리하면 되잖아. 하유는 USB를 꽉 쥐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또다시 속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증거가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하유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제과점 문을 닫고 이서연을 만나러 갔다.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다. 두 번째 봄이라고 믿었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하유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강해져야 했다.